파노라마에서 보시는 것처럼 45번, 46번은 미싱이고요. 46번 브릿지가 파절돼서 지금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47번도 상태가 좋지 않아서 47번, 46번, 44번 세 개의 차를 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되게 이용할 수 있는 뼈도 괜찮은 것 같고 별로 어려운 케이스도 아닌데 이런 게 케이스가 되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항상 베이스가 중요하죠. 베이직이 중요합니다. 이 임상 사진에서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37번 위치하고 47번 위치를 보시면 약간 47번이 메지알 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어디에 식립하느냐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치아의 위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는 파노라마 상태에서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특별한 양쪽이 별 문제가 없는 상태라면 저는 메지알 루트에 식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46번의 메지알 루트, 47번의 메지알 루트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 소켓도 작고 임플란트 식립도 잘 될 것이고 별 문제가 없지만 임상적으로 나중에 크라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47번의 크라운이 한 반치아 정도 앞쪽으로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캔틸레버로 뒤쪽으로 이제 디지털 캔틸레버링이 돼서 치아 형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어떤 경우라도 썩 아이디얼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치아에 이 몰라 치아들의 발치와에 정중앙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또 거기서 원래 치아의 사이즈의 크라운이 만들어지는 것이 향후 크라운의 형태를 위해서 가장 아이디얼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번 라이브 서저리에서는 이 구치부 발치와에서 어떻게 정중앙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는가, 그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4번에서 6번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7번은 세이브 하기로 했어요. 당분간. 그래서 원래는 7번은 루트가 이게 거의 싱글 루트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6번에 어떤 라지 소켓, 7번의 라지 소켓을 어떻게 처리할까. 또 6번에 풀캐싱이 넓게 되어 있으니까 셉탈본이 넓겠죠. 그래서 6번에서 셉탈본이 충분할 때에 어떻게 소켓을 매니지할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하려고 했는데요. 7번 세이브 하니까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하겠죠. 자, 6번 발치와 몰라 발치와부터 하겠습니다. 발치를 잘해야, 특히 이미디어트는 발치를 잘해야 되니까요. 그냥 싱글로 한 번에 다 뽑기는 곤란하겠죠. 자, 스피드로 트랙션 네, 하시고 물이 좀 나옵니다. 코를 천천히 숨을 쉬시고요. 조금 눌립니다. 이제 뒤로 갈게요. 구치부에 있어서 이게 아주 안정적인 임플란트 치료가 되려면 실은 셉탈본, 제로본 로스 컨셉, 토마스 링키베시우스의 제로본 로스 컨셉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소켓이 어떻게 리모델링 될 것인지를 이해를 해야지 그 위치에 임플란트 갖다 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septal분의 위치는 나중에 진지바 레벨보다 더 거의 높은 위치죠. 나중에 힐링되고 나서 임플란트 탑이 어디에 있어야 되죠? 4mm 하방에 있어줘야 되죠. 지금은 4mm 하방에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깊이를 감안해서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의 탑 포지션을 위치시켜야 됩니다. 4번에 너트 진지바가 별로 없어요. 여기. 그리고 CT상에서 봤을 때 이 라비알 쪽에 본이 거의 없어요. 그것은 그 뭐냐 하면 발치하고 나면 이 라비알 본은 거의 없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라비알 본이 없어지면 통상적인 임플란트에서는 픽처 스레드가 노출되면 노출되게 되고 노출되면 다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페리임플란타이티스로 넘어가겠죠. 플랩리스트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소켓의 컨디션을 보시라고. 슈처 잡으시고.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링구알 쪽으로 이렇게 실을 하나 걸고 자 보시죠. 네, 뒤에 거는 발치가 됐고 앞쪽에 발치하겠습니다. 포셉 한번 보죠. 이 포셉도 되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 포셉보다는 이 그립감이 훨씬 좋고요. 항상 스프링이 열려 있어서 손의 피로도가 훨씬 더 줄어드는. 그게 네. 그래서 이미디에이트에서 쓰는 발치가 가장 기본인데요. 이 플링스 포셉은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버칼본은 되게 얇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픽처를 약간 링구알줄 넣는다 하더라도 이 버칼본이 본이 될까요? 본이 안 되죠. 그 때문에 익스포즈 되는 것을 감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간만 당겨줄래요? 이렇게 버칼 쪽으로 우선 뒤쪽에 6번부터 먼저 해볼게요. 6번은 덴사버를 사용하겠습니다. septal 부분이 지금은 한 R치고
한 2m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냥 드릴링해서 본으로 세는 것이 아니라 이 세탈본을 확대시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크리스탈 본에서 너브까지 거리가 한 10mm 정도인데요. 약간 더 서브 클래스로 가야 되겠죠, 나중에. 제로 보너스 컨셉으로서 4mm 소프티슈 깊이를 가지려면 한 보너스부터 한 1.5mm 정도 더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mm 덜링은 하고 실제로 픽슈는 8.5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릴링이 됐죠? 그 다음에 바꿔주시면 두 번째 드릴부터 리버스로 하겠습니다. 리버스 하시고 다시 물이 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삭제가 아니라 확대 모드로 가는 거죠. 잠깐만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묶음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묶음. 네, 여기까지. 오케이, 다시. 펜서브를 사용할 때는 항상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제 본이 여기 익스펜전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게 메탈이나 디스탈로 미끄러져 버리면 나중에 크라운이 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겠죠. 이렇게 딱 정중앙에 들어가줘야지 힘도 제대로 받을 것이고. 지하의 형태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3.3. 음. 3.5라는 것은 이 끝과 테이프, 중간 부위가 3.5라는 뜻이죠. 지금 한 단계는 테이프로, 또 한 단계는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해서 테이프와 스트레이트가 반복되면서 4.0 지금 여기는 4.4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4.1 블루 다이아몬드니까 4.1도 충분하겠지만 조금만 더 크게 하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뭐예요? 4.3 오케이, 거기까지 할게요. 4.3 이제 마지막 드릴이 되겠습니다. 부터를 한번 할게요. 대핑 포워드 길이는 사실은 8.5, 10이나 차이가 없겠죠. 제로 보너스 앞으로 생길 덜 임플란타이티스가 생기지 않도록 깊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mm 깊이, 4mm 또는 모 이상의 되도록. 오케이.
픽세이션은 거의 50까지 갔는데요. 한 번만 더 토크를 줘볼까요? 잡고요. 60, 70 정도. 자, 깊이는 크레스트에서 약 1.5mm, 한 2mm 정도 더 내려갔습니다. 앞에 6번 하기 전에 앞에 4번을 할게 4, 5, 6 할 건데요. 4번을 할 겁니다. 근데 4번 아리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케이. 하나는 다 됐고요. 이제 두 번째 합니다. 네. 이쪽에 버칼을 보니 굉장히 얇아요. 석션. 이 본이 리제너레이션이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칼면 없어지고 버칼 본이 스레드가 도출됐죠. 그래서 링괄 본에 붙여서 들어가되 이 본이 없어져서 텍스처가 드러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mm 드릴링을 하고요. 9mm 스레드, 4mm 커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바꿔주시고 6점을 바로 드릴게요. 네. 13은 두 번째 스레드 바텀, 두 번째 스레드의 밑이죠. 네. 13은 두 번째 스레드의 밑에. 여기는 6.9. 소구치기 때문에 코어가 3.5짜리를 쓰겠습니다. 본이 약간 쏙답니다. 3.3. 3.3. 3.6. 3.9까지 할게요. 지금 3.5 코어로 가면요. 이게 픽처의 스레드의 가장 큰 부분은 4.5입니다. 됐습니다. 3.5 코어에 4.5에 9, 커프는 4. 그러니까 4mm 정도 버칼본이 없어져도 이게 페리임플란타이티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아시고요. 링괄 쪽으로 딱 붙여서 들어갑니다. 픽세이션 약 25뉴턴 정도 됐고요. 자, 여기서 보면 또 한번 할까요? 다시. 잠깐만요. 사이드만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좀만 볼까요? 마운트를 제거하고. 있는 리무버 드라이버. 자, 이게 뜯길 때는 딱 받쳐 있거든요. 리무버 드라이버를 역시 카운터 클록와이즈로 딱 돌리면 그냥 쏙 빠져나오죠. 이렇게. 오케이. 자, 보시죠. 석션. 앞에 버칼 쪽에. 이렇게. 이 스레드가, 아니, 픽처 탑이
이렇게 있지만 바깥쪽으로 이만큼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이 본이 리제너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앞쪽에는 스캔 힐링 주실래요? 스캔 힐링. 아래 스캔 힐링 5mm짜리 주세요. 네, 하고 자, 다음에 가운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앞에는 가운데는 뭐 힐링된 리치니까 10분만 하겠죠. 자, 그게 왜 앞뒤 먼저 하느냐면 위치를 보려고 그럽니다. 6번 여기가 5번이 되겠죠. 여기도 중지반은 얇아요. 중지반은 얇고 본은 높고 이런 경우에는 픽처를 그래도 1.5mm 정도 내려가는 진입하는 게 좋겠죠. 본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2.9. 여기는 4.1에 10 하겠습니다. 음. 3.6 오케이, 픽처 주세요. 마지막 길이는 풀뎁스로 안 해도 되겠죠. 캔슬 본 약해서 코티카 분만 살짝 합니다. 자, 지금 구치부의 픽처가 이 위치니까 여기도 거의 같은 위치로 가겠죠. 여기는 이게 탑인 것 같지만 탑이 아니고 여기 커넥션이 익스터널 헥스 커넥션이니까 여기가 탑이 되겠죠. 이 거의 같은 레벨로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하시겠습니다. 자, 그게 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힐링이 된 후에 소프티쉬의 두께 30 소프티쉬 두께를 봐야겠죠.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50N 됐지만 조금 더 잡고 이 정도 가야지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진지발 두께를 감안했을 때는 이 정도 돼야지 아마도 여기 제로 본로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트랙션 이쪽으로 자, 이 본을 리저너레이션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약간의 그래프트는 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밭에 코티카 본 리저너레이션 안 되죠. 이 본은 없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BD의 스캐너블 힐링 5에 5 다시 주세요. 론저 좀 줘요. 론저 예, 아주 샤프한 본은 힐링을 연결하기 힘드니까 하나 더 주세요. 칠이 좋겠습니다. 7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나토미 힐링도 7mm 값으로 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값 7이죠? 오케이, 됐어요. 론저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소
이쪽은 소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티슈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릴리징 해서 당겨 올리든지 아니면 컨 힐링 어바트먼트 또는 커스텀 힐링 어바트먼트를 써야 되겠죠. 소프티슈의 무브먼트, 이렇게 마지널 진지바의 움직임은 최소화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이렇게 소켓의 크기를 봤을 때는요, S10 딱 센터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쪽에 볼까요? 이게 아나토미 힐링 어바트먼트의 종류들입니다. 그죠? 사이즈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커프가 지금 7mm짜리입니다. 너넥스예요. 지금 저기 바깥쪽에는 폼매트릭스 조금 주시고요. 뒤쪽 소켓은 알로그래프트 메가우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소프티슈 힐링 상태를 가지죠. 자, 그러니까 제니스, 제니스를 살리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소프티슈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죠. 릴리징 없이 번이 만들어진다 하면 좀 더 주세요. 디스탈 소켓 딱 셉탈에 들어갔으니까 소켓 주변에 소켓 전체가 디팩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게 디스플레이 관점은 거의 없고 앞에 여기는 사실은 뭐 그래프 하나하나 똑같지만 볼륨을 유지하기 위한 그래서 작은 소켓에다가 본 매트릭스 신세트 여기 알로그래프 넣으면요 다 없어져 버리죠. 금방 없어져 버리죠.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터 하고 이제 슈트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약간만 그렇죠. 저도 비스타는 제가 실출하지 않았고요. 앞쪽으로 파이브 제로 약간만 감으로 넣으세요. 파이브 제로 하나 주세요. 섹션 스티치 하면서 여기 좀 찝혔습니다. 한번 반을 설치하는 것이. 뒤로 여기 리세션, 진지바 리세션이 있는 부분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옵스 옆으로 갈게요. 그대로 여기다 한번 해줄까요? 약간 리세션이 있었으니까. 오케이. 됐죠?